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김현명 중위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서 전문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사용의 취지를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과도한 적립이 가져오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자. 두 번째, 빈곤한 현재 노인에게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도덕적,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이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제가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인수위에서 이제 저희가 원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아니었잖아요, 공약이. 그러다 보니까 상위 30%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을 때 인수위의 공식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위 30%는 국민연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지금 정부안 발표 이후에 러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적절한 취지이냐 하는 것도 전문가로서 밝힐 수 있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민연기금에 대한 불안은 많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경자 증인님과 김동만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3월부터 6월 27일까지 5차 회의까지 참석하셨죠, 그죠? 네. 탈퇴하시고 9월 25일에 전 계층 혹은 80% 계층에게, 노인 계층에게 20만 원씩 지급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또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제가 이제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말까지 또 회의에 참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15일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탈퇴는 하셨지만 두 분들의 의견이 반영은 됐나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상균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에 보니까 7가지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두 분의 증인님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정부안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하고 연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안은 조세로 조달하겠다고 입법 예고하셨죠. 예. 제도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기초연금으로 당겼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은 노인의 70%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지금 70% 수준으로 된 것이죠. 예. 네 번째는 연금액은 최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된 것이죠. 그죠? 다섯 번째,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 인정액 또는 공적 연금액, 공적 연금액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된 것이죠. 여섯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고 아직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내년 7월 혹은 10월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증인님이 탈퇴는 하셨지만 그 의견은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안에 정부 안에서 지금 70% 혹은 80% 중에서 70%가 선정이 된 것이고 최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이 안 되고 이제 차등 지급하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데요. 국민연금 연구원장이신 김성숙 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위 70% 수급자 중에서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차등 지급해야 되는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국민연금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70%의 소득을 보면은 대부분 재산 환산액으로 돼 있고 이제 있는 소득이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으로 하건 국민연금으로 하건 사실은 그 대상이나 그 감액되는 대상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만 연계하는 게 뭐 이렇게 단순하고 또 명확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이제 보증 부분이나 또는 조정
개수 같은 걸 넣어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반이 지금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언론에 대해서 밝히신 것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감액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네. 밝히신 게 있고요. 또 이제 국민연금이 납부보험료에 비해서는 높은 연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조금 감액해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밝히신 것 같더라고요.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용화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화 교수님께서도 국민연금과 관련 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이 부분이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보다는 실현 가능하다, 네, 두 가지 그렇습니다.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숙제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결론으로 하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노인 빈곤율 해소가 현재로서는 어떤 안을 하더라도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 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하더라도 숙제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노인 빈곤율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단기적 재원 조달은 물론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두 가지는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과도 일치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6번째 안,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이셨던 김경자 위원님이나 김동만 위원님께서 전 계층에게 혹은 하위소득 80%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 하셨던 그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이런 부분은 전문가 또 국회,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들 두 분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증인신문에서 또 의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존경하는 남윤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은 김영희 의원님, 예, 예. 예,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